지금 보시는 영상은 에어3의 액티브 트랙 기능입니다. 기존 에어3의 액티브 트랙 화면이죠. 원하는 방향을 클릭하면 드론이 지정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추적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서 화면이 미니4 프로처럼 바뀌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3의 액티브 트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에어3의 액티브 트랙 사용 방법이 시간이 갈수록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죠. 사실 드론은 직접 조종을 해보시면 빨리 배우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액티브 트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죠. 먼저 화면에서 피사체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세 가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있는 액티브 샷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위쪽에 세 가지 메뉴가 나타나죠. 먼저 자동을 선택한 후 고를 누릅니다. 그러자 드론이 적당한 거리로 움직이면서 상단에 홀드라는 문자가 뜹니다. 홀드에서는 피사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에어3는 그대로 피사체를 보면서 호버링합니다. 잠시 후 조종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헬릭스로 바뀌면서 드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헬릭스는 킥샷 종류 중의 하나로 피사체를 나선형으로 돌면서 촬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다시 자동으로 홀드로 바뀝니다. 피사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사체를 따라갑니다. 이번엔 다시 헬릭스로 바뀌면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홀드와 헬릭스가 번갈아 가면서 피사체를 추적을 하죠. 액티브 샷의 자동 기능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수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액티브 샷을 멈추려면 스톱을 누릅니다. 다시 액티브 샷을 선택합니다. 액티브 샷을 선택하면 가운데 수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고를 클릭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왼쪽에 큰 원이 생기네요. 수동이니까 조종자가 직접 조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원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그 아래에 풍선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네요. 가운데 아이콘은 사람이 피사체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아래에 있는 풍선 모양의 아이콘은 드론이랍니다. 피사체가 움직이자 드론도 같이 움직이면서 왼쪽의 그림처럼 피사체 뒤쪽으로 드론이 위치합니다. B가 백이란 뜻이니까 드론이 뒤에 위치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떠란 말인가요? 손가락으로 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보죠. 그러자 드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거리도 멀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우선 왼쪽에 있는 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을 보시면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이 있어요. 안쪽 원은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깥쪽 원은 피사체를 좀 더 멀리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렇다면 드론은 내부 원과 외부 원에서만 움직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종자가 손가락으로 내부원에서 외부원으로 드래그하거나 외부원에서 내부원으로 드래그하면 드론은 자유롭게 내부원과 외부원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깝게 또는 멀리 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종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쪽 원은 피사체를 중심으로 5m 거리를 두고 추적하게 하거나 바깥쪽 원은 거리를 최대 15m에서 추적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 조종자는 원에서 손가락으로 드래그하거나 터치하여 피사체를 가깝거나 멀게 추적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 설정을 할까요? 화면에서 여기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제어를 선택합니다. 스마트샷 설정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이 뜹니다. 외부원, 내부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에 내부 반경과 외부 반경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설정 거리는 이것을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내부 반경은 당연히 외부 반경보다 크게 설정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한 후 안쪽 원을 선택하면 드론은 피사체와 9m 거리를 두고 추적하고 외부 원을 선택하면 12m 거리에서 피사체를 추적하는 것이지요. 또한 추적할 때 드론의 고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내부 높이와 외부 높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죠. 최저 2m에서 최고 15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원에서 추적 시 4m로 하고 외부원 추적 시 9m로 하면 드론이 고도를 변경하면서 피사체를 추적하기 때문에 실감나겠죠? 물론 최저 0.5m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그것은 지면 근처 비행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장애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모험을 좋아하시거나 로또 걸리신 분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차량 추적 기능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 추적과는 설정 방법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원이 하나밖에 없고 피사체와의 거리나 고도를 설정하는 것이 없어요. 즉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조종기 스틱으로 거리나 고도를 설정하는 것이랍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동 추적에 대해 이해하셨겠죠? 이번엔 스탑을 눌러 정지시키고 평행 모드를 선택한 후 고를 눌러보겠습니다. 피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를 평행으로 추적합니다. 고도나 거리에는 큰 변화가 없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능에 대해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기능인 POI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피사체를 빙빙 돌면서 추적하는 것이지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3의 액티브샷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배워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미안!